봄볕은 따스했지만 그날 마주친 얼굴은 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주름 사이로 오래 묻어뒀던 감정이 스며나오고 있었지요. 난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 그 사람 웃고 있었어.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랑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60일의 정미 씨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시간이 다 잊게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잊고 싶다고 다 잊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지났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추고 감추다 보니 조금 무뎌졌을 뿐이지요. 젊을 땐 그렇게 말하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래도 같이 늙어갈 사람이잖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덮어. 하지만 묻힌 상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마 올라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마음 한켠에 묻어둔 과거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바람, 외도, 그 단어만 들어도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젊었을 때의 외도가 정말 세월이 흐르면 용서되는지 그 진심을 들어보려 합니다. 6명의 60대 여성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었을 때 외도한 남편, 지금은 용서하셨나요?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고 때로는 슬펐으며 무엇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 건 맞아. 근데 잊은 건 아니야. 내가 그냥 익숙해진 거야. 그 상처에.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잊거나 피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에 어디쯤 놓을지 결정하는 일이지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로 아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 과연 모두에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용서 위에 진짜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외도로 인한 상처를 세월 속에서 어떻게 껴안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지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마음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단지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잊어도 된다는 허락이었을까요? 그 물음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정미 씨는 이제 손주가 둘인 할머니입니다. 손주들이 뛰노는 마당에서 봄 햇살을 쬐며 자주 웃습니다. 겉보기엔 참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이면엔 지우지 못한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40대 초반쯤이었을 거야. 회사 여직원이랑 같이 여행 다녔더라고. 사진을 보고 알았어. 정미 씨는 당시 딸아이 학원비를 아껴가며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채 남편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아이들도 어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견뎠어. 살아야 하니까. 그 후로 30년 남편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정미 씨는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떠먹여주며 오히려 자신이 아플 틈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그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쳐. 서운한 건 아닌데 그냥 그 눈 보면 그때 사진이 떠올라. 오래전 일이지만 몸이 아닌 마음에 남은 상처는 문득문득 다시 피어오릅니다. 바람은 한순간이었을지 몰라도 상처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정미 씨는 남편을 돌보며 단 한 번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 그냥 그때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 말에는 체념인지 초월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회피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미 씨의 사례는 용서라는 말이 결코 가볍게 쓰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라고 착각한 것이 사실은 포기는 아니었을까 질문하게 만듭니다. 살아오며 상처를 견딘 이들의 속마음은 종종 표현되지 않은 채 묻힙니다.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어. 그게 다야.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묘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한편으론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오랜 시간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치유는 상처를 무시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 상처를 마주하고 말로 꺼낼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된다. 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쯤 그 상처를 마주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으니까요. 60세의 문자연 씨는 남편과 따로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인 이혼을 한 건 아닙니다. 남들은 황혼 이혼이라 하지만 자연 씨는 그저 조용한 분리라 말합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그나마 평화롭더라고. 자연 씨의 남편은 오랜 회사 생활 동안 지방 발령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한 통을 보게 되었죠. 보고 싶어요. 오늘도 글 읽네요. 그 메시지는 그저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연 씨는 남편의 눈빛에서 작은 거리감을 느꼈고 그 거리감은 점점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건 아니었어. 근데 알겠더라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남편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었어. 자연 씨는 말합니다.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혼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고 그저 마음의 독립이었다고. 함께 사는 집에서 혼자 사는 느낌이 드는 게 제일 서럽더라.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 횟수를 줄였고 서서히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내 삶이니까. 세상은 자꾸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외로웠을 거야.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 가족이잖아.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감정은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단단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 자주 말해지지 않습니다. 자연 씨는 말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 일 덕분에 알게 됐어. 나는 남 탓만 하면서 살지 않았거든. 그녀의 말은 겉으론 담담했지만 속엔 깊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하긴 해요. 근데 바뀌는 건 남편이 아니라 결국 나더라고.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함께 한다는 것보다 혼자 잘 서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란 꼭 누군가를 끌어안는 일이 아니라 그와 나 사이의 거리,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데 있다. 용서 역시 모두가 해야 하는 당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못난 마음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일 뿐입니다. 그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김윤자 씨는 올해 63입니다. 남편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20살 무렵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평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35이었나? 그때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자랑 바람났었지. 2달 가까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윤자 씨는 그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애들은 아직 어렸고 경제적 자립도 없었으며 친정도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못나서 그런가? 화도 안 나고 그냥 슬프기만 했어. 그녀는 한동안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말 초라한 얼굴로 조용히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윤자 씨는 그때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을 한 숟갈 떠주었습니다. 돌아오려면 제대로 돌아와.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서서히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왔고 윤자 씨는 그와의 거리를 다시 천천히 좁혀갔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0번의 봄이 지나고 20번의 명절을 함께 보내며 완전히 용서한 건 한참 뒤였어. 아이들이 다 커서 하나둘씩 집을 떠나고 나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 윤자 씨의 용서는 단번에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 위에 다시 사랑을 쌓으며 묵묵히 시간을 보낸 끝에 겨우 도달한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보다 그 후에 지켜준 시간이 더 길었어. 그래서 나는 용서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런 선택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참았느냐고, 왜 놓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윤자 씨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어쩌면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윤자 씨는 남편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등산을 갑니다. 서로 말없이 걷다가 어느 순간 손을 맞잡기도 하고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한때 나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그 아픔마저도 내 인생의 한 조각이야. 그걸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싶진 않아. 이 말 속엔 억지스러운 미화도 허위의 낙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마주한 사람이 가진 묵직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진 분노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싶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동양의 고전 중 한 곳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이는 바위를 등에 지고 달리는 자와 같다. 내려놓는 순간 숨이 트이고 길이 보인다. 당신도 혹시 그 바위를 여전히 짊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이든 충분히 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순자 씨는 67,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반려견 한 마리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강단 있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워냈고 약국 보조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50대 초반 인생의 커다란 벼랑을 만났습니다. 그 인간이 30에 넘게 같이 산 나를 놔두고 젊은 여자랑 집을 차렸더라고. 남편은 회사 후배와의 관계를 장기간 이어왔고 그녀가 알게 되었을 땐 이미 그 후배는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했죠.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 평생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 그녀는 눈물보다 분노가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복수를. 그녀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자녀들까지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긴 거라고. 그 후 몇 년간 그녀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모임 자리에서 조용히 퍼뜨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연금 수령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되었죠. 시원했냐고? 그땐 그랬지. 속이 후련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참 이상하더라. 그 사람이랑 완전히 끊고 나니까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싸웠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 복수를 다한 후 삶은 텅 비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고 길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다 미움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녀는 반려견을 들였습니다. 하얀 털의 작은 강아지. 처음엔 정막을 달래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미움이 날 살게 한 것도 맞아. 근데 오래 지고 살기엔 그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 순자 씨는 어느 날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내가 묻더라. 왜 그랬냐고. 그 사람 그냥 울더라. 눈을 뜨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안 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날 참 많이 울었어.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고 분노 속에도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결국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순자 씨는 이제 말합니다. 복수든 용서든 그건 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야. 그때의 나는 너무 다친 나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이 말엔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본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진한 후회와 따뜻한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사상가 왕양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적은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온다. 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겨라. 우리는 상처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상처가 깊을수록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여정이 더 길고 진해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그 격한 감정,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을 지키려 애쓴 마음의 모양이었을 테니까요. 이정화 씨는 올해 65입니다. 직접 외도의 피해자가 된 적은 없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니 부부 이야기예요. 내 눈앞에서 20회 넘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켜보는 내내 숨이 막히더라고요. 정화 씨의 친언니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에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이 셋을 두고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형부는 멀쩡한 얼굴로 명절에도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언니는 밥상 앞에서 울고 있었죠. 정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먹먹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왜 아무렇지 않게 두 얼굴로 살 수 있는 걸까? 언니는 결국 위안 판정을 받았고 끝내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부는 장례식장에서 울었어요. 근데 난 그 눈물이 진심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정화 씨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다고 사랑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가정이란 이름이 때로는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바람은 순간의 실수라고.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선택이에요. 의지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모르고 저지르는 일은 아니에요. 정화 씨는 남편과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각자의 일정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심한 건 아닙니다. 우린 서로 존중해요. 지켜야 할 선을 알아요. 무엇보다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외도를 단지 사랑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인격의 문제, 그리고 노후의 평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면요. 젊어서 바람 피운 남자들, 노년에 참 쓸쓸해요. 자식들하고도 멀고 아내랑도 말 안 섞고 병원 데려다 줄 사람 하나 없어요. 정화 씨는 언니의 죽음을 통해 인간관계의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치명적인 외로움으로 돌아오는지를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의 외도는 그 순간의 욕망일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이 말은 묵직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정화 씨는 남편과 함께 매주 금요일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을 떠드립니다. 그녀는 그런 일상을 함께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삶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기억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쌓여 노년의 평온과 존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화 씨의 마지막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언니는 끝까지 형부 옆을 지켰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근데 난 달라요. 나는 서로를 존중하며 늙어가고 싶어요. 공자의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에서 자란다. 그렇습니다. 외도는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는 일입니다. 정화 씨처럼 누군가를 지켜보며 깨닫는 삶의 방식도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존중일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 깨어진 신뢰일까요?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외도를 겪고도 묵묵히 참아온 사람,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 용서했지만 잊지 못한 사람, 끝끝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 복수했지만 공허해진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까지 이 6갈래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상대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특히 그것이 젊은 날의 외도라면 그 기억은 시간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에 스며드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상처들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말해볼까?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에 맴돕니다. 누구도 정답을 줄 순 없습니다. 누구는 용서로, 누구는 분리로, 누구는 침묵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 시절의 자신을 미워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너무 멍청했어. 왜 그 사람 말을 믿었을까? 왜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때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월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꼭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엮인 기억을 지금의 나로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서의 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 하나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살며시 꺼내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군가와의 갈등보다 스스로와의 화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이자 평화일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용서는 지금의 나를 위한 따뜻한 배려이고 끝내 용서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물결 하나 남기길 바라며 잠시 멈춰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 그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서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함께 나눌 때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오늘 하루도 잘 지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